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습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 저희 아는 것입니다가 방송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틀이 유지되는 데 있어 자신들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오로지 실패는 자신들의 부족함에 기인하고 그 틀 안에서의 성공을 위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변해버린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똑똑해짐으로써 대다수 사람들의 목소리가 보다 나은 틀을 형성함에 있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작은 기여를 하고자 저희 방송은 출발했습니다. 비록 저희 방송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대 권력이나 자본의 목소리보단 그 불합리성과 사람 수는 훨씬 많지만 늘 소수로 여겨졌던 우리 이웃들의 생각을 대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추석을 준비하면서 각종 뉴스에서는 추석 상차림을 위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가격 비교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었습니다. 대다수의 보도에서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조금 저렴하다는 논조로 이야기를 했었죠. 제습고 역시 이번 추석 준비를 하면서 대전의 대표 전통시장이라고 불리는 중앙시장에 가서 추석 상차림을 위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뉴스 보도와는 달리 전통시장에서의 장보기는 썩 유쾌하지만 않았습니다. 물론 제섭고의 경험이 전부를 대변할 순 없겠지만 파 한 단의 경우 대형마트보다 2배 비싸게 구입을 했었고 나물은 집에 와보니 약간 변질되어 있었고 쪽파전은 통사정을 해서 겨우 비싼 값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송편 역시 다양한 선택의 폭이 제한된 오로지 깨소만 아주 적게 들어있는 것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대다수의 상인들은 오랜만에 맞이한 대목인지라 넘쳐나는 손님들로 인해 살 테면 사고 말 테면 말라는 시기였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늘 주장하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던 제섭고로선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제섭고는 또한 거대 정당들, 정치인들,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들과 유사한 의견을 견지하기도 했었죠. 또한 아직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우리의 거리는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 등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런 일에 동참을 했었죠. 내가 하니까 나도 한다는 그런 식의 그들만의 막무가내 리그. 대전의 거리는
대전시장의 것이 아닙니다. 각 구의 거리는 구청장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장부터 버젓이 법을 어겼고 그들의 행태를 비판하던 소수 정당들 역시 법을 어겼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자들 역시 법을 어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곽 지역에 위치한 이른바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에는 빈자리가 속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면 불법 현수막입을 강조하며 단속하고 과태료 매기고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비단 이런 현상들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불법 현수막 게시 문제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주위엔 너무나도 많은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에 익숙해지고 또 지쳐버린 우리들은 어느새 무감각해지면서 한번 욕하고 마는 정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이른바 덤으로 상징되는 정이 넘치는 공간이 되어 이웃들의 사랑을 받고 정치권이 솔선수범으로 법을 준수하여 유권자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만을 핑계로 삼는다면 그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재수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안녕하세요. IT 시대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는 홈페이지 전문업체 유어웹 대표 황용재입니다. 저희 유어웹은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고객님이 상상하고 계신 그 어떤 것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구현해드릴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님의 성공이 곧 유어웹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불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유어웹을 검색해보세요. 신뢰와 의리로 똘똘 뭉친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 유어웹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화 1661-2043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첫 걸음. 양흥모의 녹색 성장.
인터뷰 횟수 대비 가장 말을 못한다고 구박받지만 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양흥모 대전 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해 말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시죠.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시작할 때만 해도 오늘은 안 올 줄 알았더니. 추석이 그렇고 끝나서 결국엔 업무 시작하는 날이 왔어요. 네, 제가 그 많은 패널분들하고 방송을 진행하면서 추석 인사를 여쭤봤을 때 가장 강력한 답변이었습니다. 오늘이 안 올 줄 알았다. 열흘이나 되는 추석 연휴였는데 이게 끝이 있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 결국은 왔어요, 그렇죠? 네. 조금 있으면 또 설날이 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설날 온다니까 이제. 시간 금방 갑니다. 네. 우리 명절 직전에 방송했을 때 기자님은 추석 음식 중에서 송편이 가장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송편 많이 드셨나요? 네, 올해 송편을 보니까 형님이 서천에서 방앗간에서 사오셨더라고요. 거의 요즘 대부분 그러시죠. 예. 그렇죠. 어떤 전 같은 거는 직접 만들긴 하셨지만 송편은 어쩔 수 없이 손이 너무 가다 보니까 서천에서 직접 그냥 사오시는 걸로 방앗간에서. 서천은 혹시 모시 송편 이런 것들도 한산 모시 뭐 있으니까 뭐 예, 유명하죠. 맛있더라고요. 모시 송편. 제가 모시 송편 만드는 거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저희는 그냥 쑥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먹었고 지금 이번에 사온 것도 역시 쑥으로 해서 한 거죠. 저희도 송편을 이제 사서 쓰긴 했는데요. 이번 명절 때. 근데 오늘 재석고 브리핑에서 그 재석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앙시장에서 이제 장을 봤대요. 근데 이제 그 송편도 샀는데 송편 소가 이제 보통 깨도 있고 콩도 있고 녹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재석고의 경험은 송편 소 종류를 여쭤보니까 깨밖에 없다. 이제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이제 뉘앙스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깨 송편을 샀는데 집에 와서 뜯어보니 깨가 정말 조금 들어있었답니다. 송편이 달지가 않았대요. 좀 실망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재석고 브리핑에서는 그 전통시장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자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과연 그 손님들을 많이 받을 준비가 과연 얼마큼 되어 있을까 그런 거, 그러니까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치권들이 이번 명절 기간에 특히 대전 지역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현수막거리 내걸었던 것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소위 진보 정당, 뭐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는 권력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들 역시도 그런 불법 그 행동에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재석고는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뭐 사실 전통시장 이건 마트건 사실은 물건을 주고받고 거래하는 어떤 돈을 거래하는 곳에서 사실은 그런 곳에서 좀 뭐랄까 마음을 놓기에는 좀 그렇죠. 이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고 좀 시장에서 어떤 물건 값을 흥정하는 것도 사실 시장의 전통 기능 아니겠어요? 이 가격이 맞는 것인지 뭐 안 맞으면 좀 비교해봐서 다른 데 좀 찾고 좀 요즘에 좀 흥정이 없잖아요. 네. 그게 좀 저기죠. 뭐 말 그대로 제시해주는 가격이 맞으면 사고 아니면 뭐 안 사고 이런 것보다 좀 가격을 좀 낮추고 좀 깎아달라고 이런 말도 쉽게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는 아닌데 일부 그 업체들 같은 경우 뭐 전통시장뿐 아니라요. 이제 좀 가격 흥정을 해보려고 하면은 그냥 가라고 됐다고 안 팔고 만다 이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그분들의 마음이니까 그거는 근데 점점 뭐랄까 좀 살벌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첫 번째 뉴스가 그 기자님께서 또 현수막 관련한 소식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 첫 소식도 추석 연휴에 대단히 현수막이 많이 걸렸다는 보도인데요. 그 추석 연휴에도 쉼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학교 시설물 야간 기사분들이 지난 연휴 시설물 관리를 위해 매일같이 출근을 하셨고요. 생산직 근로자들도 기계를 세울 수 없다는 이유로 추석 당일까지 출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사전 선거운동도 추석 연휴에 쉼없었는데요.
그중 정치인들의 이름과 얼굴을 내걸은 위법 현수막이 추석 연휴 내내 거리에 나부터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경훈 대전 시의회 의장이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라는 글자를 새긴 현수막을 대전 시내 곳곳에 붙였는데요. 대범하게도 얼굴 사진도 한 켠에 붙이고 현수막 크기도 다른 현수막의 2배쯤 크게 제작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은 물론이고 권서택 시장까지 추석을 기회 삼은 현수막 정치를 벌였습니다. 저도 이제 추석 연휴 내내 뭐 그 지금까지 걸려있는 정치인 현수막 보면서 좀 너무 심하다,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거는 거는 명백한 그 위법하면 조금 약해 보이고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입니다. 이거는 그 5개 광고물법인가요? 그 관련해서 지정되지 않은 곳에 게시하면은 분명히 불법이고 그래서 뭐 과태료도 받고 그러니까 이런 현수막을 걸려면 지정된 곳에 미리 신고해서 돈 내고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선거법도 한번 정치권이니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도 추석 연휴 때 중간에 다 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출근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붙어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일단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분히 이름과 얼굴을 알리려는 현수막으로 이해되지만 현재로서는 선거법에는 저촉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 뉴시스 청주 지역 보도를 보면요. 정치인들의 현수막 개첨 행위가 전국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청주에서는 해당 정치인들에게 현수막을 자진 철거해달라는 지자체의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이더라도 관훈상제나 학교 행사, 종교의식, 미아찾기 등이 아닌 이상 지정 게시대에 걸린 게 아니므로 5개 광고물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 같은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지 않았는데요. 일반인이 내걸은 현수막은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여기에 선관위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의례적인 인사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선거일 전 180일까지는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권선택 시장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하고 왼쪽에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이렇게 써 있던 것 같았거든요. 제 기억이 되게 많은 곳에 붙어 있고 저는 어떤 느낌 들었냐면은 본인이 대전광역시 주인인가 이런 느낌이 딱 들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대전 시민들한테 행복한 추석을 보내고 싶게 하고 싶다면은 인사를 하고 싶으면은 그냥 행복한 추석 대전광역시 시청 뭐 직원 가족 일동 이러면 좋은데 꼭 본인 이름 딱 배기고 그거 본인 개인 돈으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보물이라고 취급했을 거 아니에요. 대전시 예산도 없어가지고 맨날 힘들다면서 이거저거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주인은 시민인데 좀 편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마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홍보를 위해 그동안 현수막을 왕왕 걸으셨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마 그걸 현수막을 철거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철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첨한 지 하루 만에 사실은 없어졌다든지 강제 철거됐다든지 아니면 심하게는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든지 건설사들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광고라든지 뭐 어떤 홍보성 현수막은 장당 6만 원 정도 해서 뭐 100장이면 100장에 6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정치인들이 내걸린 현수막을 보면서 좀 많이 씁쓸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항의를 하고 싶어도 그럼 나중에 인허가 또 안 될까봐 겁나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뭐 의회, 뭐 시의회나 기초의회 어떤 정치인들이 현수막은 정말 그래 있을 수 있었겠다 싶지만 전 집행부의 어떤 시장이 내걸 거라고 생각 못했었는데 권수대 시장도 역시나 내걸었더라고요. 아니 단속권자가 그렇게 내걸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냐는 거죠. 니도 하니까 나도 한다 뭐 이렇게 계속 뭐 이어질 거 그러다 보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뭐 내년 출마 자기 혼자 꿈꾸고 있으니까 갖다 내걸고 이런 것까지 아주 너무 무질서했던 것 같고요. 뭐 아까 이제 뭐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그 현수막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 의원이 이런 거 거리셨더라고요. 풍요로운 한가위 뭐 보내세요 이런 내용이고 옆에다가 전술핵 재배치. 그래서 그 굉장히 좀 밸런스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보면서 국회에게 볼모로 삼는 거죠. 이 사단을 보면서 제가 그 몇몇 시민단체에 좀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거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직무유기로. 사실 그 단속 권한이 있는 곳에서도 어겼고, 그리고 다른 그 정치인들, 정당들 많이 걸었잖아요. 그럼 그거 다 단속해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요.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니까 시민단체 분들 말씀은 우리들도 걸어서 그러니까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노려하고 싶다는 얘기가 재석부가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자유로울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번에 현수막 보면서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네. 예전에 서구의 의장을 하시다가 시의회 의원에 도전했다가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하신 분이 있어요. 서구의 구의회 네, 그 둔산 환경 지킴이 자임하시는 분. 네, 그분이 이제 경선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을 나가기 위해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동료 경쟁 의원이 내걸었던 선거에 투표합시다, 선거 참여 독려하는 어떤 현수막, 그것도 역시 다 비정규 시대가 아니라 길거리에 곁에 걸려 있었던 건데 그거를 그분이 이제 강제 철거하신 거죠. 물론 다른 일반적인 상업용 현수막과 함께. 또 그 의원은 그 동안에도 어떤 상업용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해왔던 경험이 많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때 한참 그게 선거 직전에 이슈화가 되면서 구의원은 이제 경선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죠, 정당에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법원까지 갔다가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네. 현수막 철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한 거니까 남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누굴 때렸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번 그분이 또 구의원 전 의장도 보니까 이번 추석 때 페이스북에 아직도 정치인들 이러고 있냐 뭐 이런 질타하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임병환 기자님께서 그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니까 각시탈을 쓰시고 대전 시내에 있는 불법 현수막들을 단죄하면 어차피 무죄 판결을 받은 거니까 뭐 유죄하겠어요. 하시면 어떨까? 김경훈 시위에 손에 낫 들고 어디 현수막이 강제로 철거됐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논란이 좀 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면 그거 강제로 철거를 한 사람이 잘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대전에 있는 시민단체 분들한테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이제 그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현수막 걸린다고 해서 그 행사 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별로 홍보 효과도 많이 없잖아요. 기자님만 봐도 현수막 보고 저런 게 있구나, 나도 가야지,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행위, 정치권들의 하는 행위를 규탄하고 고발하고 이런 행동들을 좀 보여주시면, 시민단체의 가장 큰 고민이 시민들의 호응을 잘 얻지 못하는 게 지금 대전에 있는 시민단체들의 큰 고민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좀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한마디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면은, 그게 현수막을 하지 마시고 지역신문 광고를 이용해서 그것도 잘 안 봐요. 아이고, 네, 우리 지역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지역신문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저희 방송도 그럼요. 좀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렇게 뭐 힘이 돼야 저희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대산읍 독곡리 일대에는 대산 석유화학단지라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70여 개의 기업들이 연간 42조 원의 화학제품을 생산해 이에 따른 오염물질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998년 조성된 대산공단은 현대오일뱅크와 한화토탈, LG화학 등 대기업들의 석유화학 생산 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화학제품 생산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동조사한 결과 대산공단 인근에 벤젠을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 확인됐습니다. 또 서산을 비롯해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수준이 최악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게 대산단지의 기업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해안 쪽은 중국발 미세먼지도 그렇고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근데 서산 시민들이 최근 들어서 대산단지의 기업들한테 불만을 막 표출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지역 환원은 거의 없고
오염 행위만 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제일 문제로 네.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수하고 울산 같은 데 있는 국가 석유화학단지 사례는 충청도 지역하고는 좀 많이 비교가 된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거기는? 먼저 TJB와 이데일리 보도를 보면요. 먼저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한 SK이노베이션은 주민 1명당 녹지 1평을 모토로 110만 울산 시민을 위해 110만 평의 울산 대공원을 조성했고요. 여수의 GX칼텍스는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종합문화예술회관인 예울마루를 건립해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화학회사는 고등학교 설립에 나섰고 발전기금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산 대산단지에서는 한 해 40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이중 5조 원을 국세로 납부하면서도 지역에 돌아오는 지방세 비율은 국세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서 지역 환원에 손 놓고 있으니 주민들이 단단히 뿔이 난 상황입니다. 특히 2005년부터 10년간 이산화질소 변화를 관측한 나사가 서산 대산읍을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지는 도시라고 학술 저널에 보고하면서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일 저질러 놓고 보상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일 저질렀는데 이 돈 먹고 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환경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근본 문제, 그러니까 이런 오염이 안 될 수 있는 근본 문제 해결이 좀 선행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정치인들이 같이 움직여주면 더 좋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버느려고 이제 자기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니까 기업들은 뭐 기업이 뭐 이익을 해서 뭐 지역에 환원 이런 거는 말이 좋은 거고 네. 실제적으로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력이 그 기업이 버는 돈의 일정 부분을 잘 걷어들여서 지역에 환원도 해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되고 이런 기능들이 필요한 건데 우리 지역은 지금 그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일단 이게 말 그대로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대기오염에 대한 저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죠. 그 관련 보도에서도 대산단지의 환경 영향평가가 그동안 2차례 정도밖에 없었다. 말 그대로 오염 물질이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고 어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조사가 그동안 사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환경 영향 평가부터 제대로 한번 해서 원인 분석을 하자, 뭐 이런 제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큰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도로가 망가지고 안전이 위험해지고 숨 마시는 공기가 오염되는 상황에서 지역에 대한 환원 노력이 하나도 없다면 여기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 충청 지역에 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굉장히 핫한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거물급인데 그리고 뭐 우리 충남도지사 안희정 지사님 같은 경우 뭐 대권 후보 차기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런 분들 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 나올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서산시의 인구가 참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되는 원인이 될까요? 아 참나 진짜 아 답답합니다. 네. 아이고 네. 첫 번째 뉴스도 그렇고 두 번째 뉴스도 그렇고 아주 추석 딱 연휴 끝나자마자 임병환 기자님이 청취자분들 위해 아주 좋은 선물을 빡빡 안겨주셔가지고 좋은데 이게 현실인 거 어떡해요? 예, 세 번째 뉴스는 또 다른 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저희가 좋아하는 자전거. 아, 네. 저 오늘 자전거 타고 출근했습니다. 예, 저도 오늘 자전거 탔는데. 네. 먼저 저희가 대전에 있는 공용 자전거 타슈 이야기인데요. 오늘자 보도를 보니까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타슈의 경제적 가치가 557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연구원은 공용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개인은 이동시간 단축, 건강에 따른 의료비 절감, 주차 비용 절감 등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을 했고요. 사회적 편익으로는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차량 정체와 사고 감소의 편익을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른 총 편익 비용이 557억 원이라는 얘기고요. 그 타시 이용객을 보니까 타시 이용객 한 명이 평균 31분간 자전거를 탔고 1.7km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대전에는 228개의 무인도요소에 2,165대의 타슈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34억 원의
34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는 타슈는 우리 대전에 되게 자랑스러운 그 작품인 것 같긴 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 해간 것 같고, 기자님은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타슈라고 발음을 하시네요. 저는 타슈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슈가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것 좀 타슈 이거잖아요. 타슈가 아니고 타슈하면 과거형이니까 글씨 쓴 거 들을 거.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게 사이시옷을 발음에 이제 넣고 안 넣고인데 요즘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한참 하잖아요. 그 LA 다저스 그 류현진 선수가 뛰는 거기에 제일 잘 던진 투수 이름이 커쇼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계하시는 분들 보면 컷쇼라고 많이 발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컷쇼가 아니고 그분 이름이 그냥 커쇼예요, 발음이. 그래서 커쇼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커쇼 이것도 타슈가 타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사이시옷 현상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이제 익숙해서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타슈는 표준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충청도 말 이거 이거 좀 타슈 이런 거에서 유래된 이름인 것 같거든요. 그럼 타슈가 맞지 않을까? 이런 시옷 받침을 붙여서 발음할 때는 이런 발음이 맞지 않을까. 예. 그 다음 방송 때 한번 제가 확인해갖고, 국립국어원에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 타슈는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좀 대중교통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무공해. 그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대전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궁금한 거는 정말 경제적 가치가 557억에 달할까? 그러니까 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은, 과거에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때 G20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유치함으로써 뭐 경제 유발 효과가 몇 조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 실질적으로 있었는가, 이런 그 무용론 이런 얘기들 많았었는데, 이런 연구원들에서 나름 뭐 열심히 분석해서 자료 만드셨겠지만은 그렇게 썩 많이 와닿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타슈를 타고 출근했는데, 이제 저만 해도 오늘 하루에 어떤 최소한 올 때는 500원에 타슈 이용료를 냈지만 갈 때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하거든요. 이때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했을 때보다는 최소한 1,000원, 2,000원 이내 편익이 저한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이용객 수가 정확히 계산해 보면 한 557억 원이 맞는지는 뭐 대전 세종연구원의 발표니까 믿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승용차 안 몰면은 유류비가 안 드니까 세금을 징수를 그만큼 못 하는 거잖아요. 세수가 줄겠네요. 네, 근데 제가 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서 뭐 하나 더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또 제 3의 가치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데. 안 사 먹죠, 근데?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저 출근하면서 좀, 제가 인도로 왔거든요. 인도를 통해서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차선 하나쯤은 자전거와 버스가 이용하는 차선으로 양보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게 쉽나요? 지금 버스 전용차로 있는 것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그 불법 주차도 많고. 버스 전용차는 그냥 승용차나 아니면 트럭이나 공사장 차량이나 뭐 이런 차량이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버스만 들어간다면은 자전거랑 버스랑 속도가 많이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사고 유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교통 전문가들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많을 테니까 좀 잘 연구하셔서.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기자님. 금요일 뉴스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명절 증후군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한 명상의 시간입니다. 수면 유발자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의 녹색 성장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대전 충남 녹색연합이 20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